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 주봉 마감됐습니다. 새해 첫 주 주봉 마무리가 코스피가 2.91% 하락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한 주간 1.36% 상승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이후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중요 포인트 세 가지는 그리고 매수 유동성 증가가 10조까지는 필요입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어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들 주요 종목들 말씀해주신 종목들의 말씀해주신 가격대가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구체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네,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좀 디테일로 보면 되겠죠? 디테일한 전략. 우리가 전체를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하느냐, 상승장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하락장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디테일한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지금은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사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사야 된다. 그러니까 2023년도는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제시를 좀 해드렸었냐면, 그때는 제가 상단으로 제시했던 자리가 2650이었거든요. 2650.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2023년도 하단으로 제시했던 자리가 2350이었어요. 요게 1년 동안의 기준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2023년도. 그죠? 그래서 요 기준이 우리나라가 12월 결산법인들이 100조에서 120조 정도 벌었을 때 밸류다.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한 거는 우리가 50조 정도는 벌 수 있는 구조에서 이제 이상이 되는 요인이긴 하지만, 감산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들이 이익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최악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100조에서 120조 정도 벌었던 요 수준 넘어가면은 요건 전 슈팅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금 회수 전략을 드렸었던 거고, 지금은 2024년도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가 2023년도 기준을 세웠던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거죠. 2650과 2350을 요거를 2024년도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할 거냐, 요거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짚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요거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돼야 된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2350보다는 조금 더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2650보다도 올해 상단은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도보다는 지수 상단도 높아야 되는 거고, 하단도 저는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작년도는 금리 인상 기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 인상 기조였기 때문에. 금리 동결. 그죠? 근데 올해는 금리 인하 기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작년도 2650보다는 올해의 고점이 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2675 정도를 쳤는데 요걸 다시 저는 넘어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의 상단은 올해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단도 저는 높아져야 된다 보거든요. 작년도 하단은 2350은 우리나라가 50조 정도 벌었을 때 밸류인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하고 나서 반도체 가격 여러분들 계속 추격하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지금 가격 인상 분기 단위로, 빠르게는 월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죠?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더 비싸게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0조 나올 수 있는 게 110조 벌 수 있겠죠. 가격 인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상단도 높아져야 되고 하단도 높아져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 2350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위치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작년도 목표치가 2650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원금 회수 전략을 제시했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올해가 이제 높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동성,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 포인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펀더멘털상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익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2024년도를 바라보자 이거죠. 그러면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주식도 이게 있는 거죠. 매수를 하는데, 이제는, 시장이 작년도보다는 바텀업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린 거고, 그럼 매수를 할 때, 그러면 이제 하우가 붙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밀릴 때 사라 이거지? 그쵸? 밀릴 때 사라 이거죠.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고점에 따라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how?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야죠. how?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밸류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과 그 기업에 대한 적정 밸류, 그리고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떠한 기준으로 디테일하게 갈 것이냐, 이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이 포인트 세 가지인 거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세 가지는 그대로 하면서 매수 유동성 증가가 10조까지는 필요. 어떤 단위를 제가 지금 붙였냐면 10조라는 단위를 붙였어요, 여러분. 10조라는 단위를 붙였다고. 10조 정도는 붙여야 여러분 목표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2675를 다시 넘어가려면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몸값이 높아졌으니까. 대한민국의 몸값이 2,300이 아니라 이제는 2,600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몸값이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값이 더 높아진 거라고. 아파트 가격이 5억짜리하고 아파트가 10억짜리면 여러분들 관리비가 어디가 더 비싸야 됩니까? 10억이 관리비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제네시스를 타는 유저와, 제네시스를 사용하는 이제 차주와 아반떼를 몰고 있는 차주하고 어디가 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까? 제네시스가 더 많이 들잖아요. 이건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주가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들어가야 되는 돈의 단위도 높아지는 게 타당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순리를 어긋나면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만약에 10조의 자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다시 가면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삼성전자만 미친 듯이 간다든지 나머지 싹 다 왕따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로 했지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8조의 자금으로는 제한될 수밖에 없겠구나. 최소한 매수 유동성이 10조 정도는 붙어야지 목표치를 키울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겠구나가 머릿속에 첫 번째 장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삼성전자 8만전자. 왜 많고 많은 가격 가운데서 삼성전자 8만전자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77,000원 얘기하면 안 됩니까? 75,000원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많고 많은 가격에 8만 원이라는 가격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8만 원은 삼성전자한테 프리미엄을 주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그 기준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너 비싸게 거래할래. 그 스타트를 알리는 가격이 8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8만 원을 제압하기 전까지 뭐예요? 돈들이 지금 헷갈린 거예요. 지금 가격에 사도 되나? 조금 기다려볼까? 그렇다고 급하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갈등하는 자금들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운데서 삼성전자 8만 원이 안착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프리미엄을 주는 소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늘어나겠구나.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호흡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 요때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 세 종목이 다시 자금이 붙어야 돼요. 이 자금이 다시 붙지 않게 되면 계속 소부장이라든지 IT 섹터 내에 있는 약간 후발주 자급들 있잖아요. 다 반등이 제한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바이오 1등주. 이게 유동성 확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셀트리온 이미 제가 주도주가 됐다고 했고, 이제는 누가 중요하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예요, 여러분? 73만 원 아니에요. 73만 원 이미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거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8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 제압하기 시작하게 되면 바이오 없으신 분들 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눌림목. 없으면 사야 되는 거고 80만 원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좀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천천히 분할매수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적자 기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산업 내에서 1등에 해당하는 기업들, 아마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확산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에코풀비엠이 장대 항목을 뽑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시도가 좀 나왔어요. 포스코 홀딩스까지 그죠? 저점 높이는 시도가 나왔는데 누가 퍼져야 된다고 이제 LG 엔솔이 43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배터리 후발주들도 반등 목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높여갈 수 있어요. 요 포인트를 놓고서 이번 구간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승장으로 판단하고 지수의 하단과 상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때 다만 유동성이 더 붙어야 되는 부분들 기준 잡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